다른 날과 다름없는 어느 오후, 학교 종이 울리고 학생들은 웃음소리를 내며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바쁜 발걸음들 사이에서 한 소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몇 분 후,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어두운 교실 안, 한 교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차가운 바닥 위에는 작은 몸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그리고 모두가 묻고 있다. 교실 문 뒤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제 저와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 끔찍한 진실을 파헤쳐 보시죠. 교실 문 뒤의 어둠.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교실을 뛰쳐나가며 교정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가 저물어가는 대전의 거리는 가로등의 희미한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서진 초등학교 교정에서 8세 소녀 김하늘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시청각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는 담임 선생님 명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아, 선생님이 너에게 주고 싶은 좋은 책이 있어. 잠깐 들어올래. 명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미소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늘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닫혔다. 몇 분 후, 갑작스러운 비명이 조용한 학교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텅 빈 복도를 가로지르며 울려 퍼진 비명소리는 건물 안에 남아있던 학생들과 교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비명은 곧 끊어지고 뒤이어 섬뜩한 정적이 찾아왔다. 시청각실 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떨리는 손에 피가 묻은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문 안쪽에서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빨간 피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어린 생명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지 20분이 지나도록 딸이 예술학원에 도착하지 않자 하늘의 부모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급히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다. 두 사람은 황급히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서 딸을 찾아다니던 중 한 경비원이 시청각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끔찍했다. 하늘은 차가운 바닥 위에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교복 기대는 핏자국이 퍼져 있었다. 그녀 옆에는 명 선생님이 주저앉아 손에 피 묻은 칼을 쥔 채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생기를 잃었고 얼굴은 멍한 표정으로 가득했다. 즉시 경찰이 호출되었다. 순찰차의 붉은 불빛이 어두운 거리를 비추고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법의학팀이 긴장 속에서 사건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도착했다. 한 경찰관이 하늘의 맥박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 한편 형사박은 신중한 눈빛으로 방 안을 둘러보며 사건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대전 경찰서에서 명 선생님은 신문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와 마주한 사람은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 형사박이었다.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신중한 의심이 서려 있었다. 이 행동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고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명 선생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가 마른 손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조용해지고 싶었어요. 모든 게 사라지길 바랐어요. 박 형사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말은 명확한 자백이 아니었지만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만 했다. 명 선생님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한때 학생들에게 사랑받던 교사였지만 2018년 정신질환 증세로 인해 강제로 퇴직당했다. 몇 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몇 차례 자살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2024년 말, 그녀는 다시 교직에 복귀했다. 학교 측은 그녀의 건강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채용을 승인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한 교사가 명 선생님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했다. 그녀는 혼잣말을 하거나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화를 내었으며 심지어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단순한 내부 기록으로 남겨두었을 뿐 정신건강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동료 교사들은 그녀를 피했고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결국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검찰은 명 선생님에게 고의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목격자 진술, 범행 도구, 그리고 그녀의 병력까지 모두 법정에서 제시되었다. 재판은 며칠 동안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변호인 측은 정신질환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두고 강력히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그녀에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형량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평생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난다니 이것이 정의인가? 라며 시위를 벌였다. 온라인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끌어올랐다. 많은 이들이 사법체계가 살인자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교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교육 시스템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하늘의 부모는 대법원에 항소하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하늘의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8살짜리 아이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면 끝인가요?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요? 여론이 들끓자 한국교육부는 교사 채용 절차 개혁을 발표하며 모든 교사에게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변화는 하늘의 가족에게 너무 늦었다. 그들의 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곧바로 교육청의 조사를 받았다. 교장은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교사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필수 교육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왜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교사를 교단에 세웠는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학교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하늘의 가족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뉴스 인터뷰에서 눈이 퉁퉁 부은 채 말했다. 그날 제가 조금만 일찍 학교에 갔더라면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를 믿고 맡겼지만 그 결과는 이 인터뷰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시민들은 학교 앞에 모여 하늘을 추모하며 촛불을 들었다. 하얀 꽃과 편지들이 교문을 가득 메웠다.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사회에 남긴 파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교실은 더 이상 지식만을 쌓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한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둠이 문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